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성을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이고요. 코드 번호는 095700입니다. 현재 시각 6월 28일 월요일 4시 4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좀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연차를 냈었는데, 저도 시장을 보긴 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주식갱이라서 꾸준히 보고는 있었는데, 상승을 했더라고요, 얘가. 퍼센트 상승을 했고, 자, 양봉을 뽑아줬습니다. 그러면서 21선을 조금, 회복을 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힘내세요라니. 저는 제넥신을 뭐 따로 들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저는 괜찮게 지켜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작년 한 해 가장 밀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제넥신을. 그래서, 밀었었고, 작년에. 백신을 가능성 염두에 뒀을 때, 이때부터 공략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꾸준히 공략을 해가지고, 네, 괜찮았죠. 근데 제가 딱 쉬니까, 좋은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네. mRNA, DNA 하이브리드 백신 기술 특허 출원. 이거 진짜 뒷북인데,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금요일에 제가 저는 이거 뉴스를 딱 나오자마자 봤어요. 나오자마자 봐가지고, 야, 역시 델롬은 델롬인가? 그래서 기존의 DNA 백신 플랫폼의 메신저 리보핵산, 복제 및 증폭 시스템을 적용 하이브리드 백신 기술을 SL 백시젠과 공동으로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라고 밝혔죠. 이름이 깔쌈하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백신. 그래서 DNA 백신은 전기천 공법을 활용하면 별도의 그 전달체 없이도 세포에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 안전성이 높다. 다만 mRNA 백신보다 원재료 투입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그쵸? 네. 그래서 효능에서는 mRNA가 훨씬 더 좋고 안전성에서는 DNA 백신이 좋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러나 작은 충격에도 잘 깨질 수 있어 운송과 보관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전달체로 인한 간독성,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mRNA 백신 화이자 모더나 관련해서 요즘에 나왔던 이슈가 그 네이버에서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화이자 모더나 부작용. 심근염, 신낭염 증상.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이슈였죠, 지난주에. 지난주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나왔던 이슈였는데, 이게 어쩌면은, 제넥신을 위해서 쓰는 기사인가? 그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왜냐면은, 자, 보시면은, 오늘 제넥신에서 뉴스가 뜬 게 뭐였죠? 끝까지 개발한다. 안전성으로 승부하겠다. 근데 보시면은 아스트라제네카도 혈전 증상 때문에 뭔가 논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 모더나 얘네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이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그냥 조금 조정받았어요. 조금. 근데도 언론사에서 좀 많이 떠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또 모더나 화이자 관련주들도 리뷰하는 영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련 종목들. 뭐 예를 들자면 ST팜, 뭐 이런 거. ST팜, 네, ST팜, 뭐, 아니면은, 서린바이오, 아니면은, 뭐, 그쵸, 네, 있긴 있는데, 그러면서, ST팜에서 리뷰할 때, 아니, 뭐, 딱히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다, 이거는, 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작용을,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근데, 나름, 뉴스는 많이 나오죠.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아침 뉴스에도 나오는데 이게 설마 이건가? 안전성으로? 설마 제넥신을 위한 밑그림인가?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해외에서 진행한 임상 3상을 두 단계로 나눠 실시할 거고, 먼저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리스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성영철 회장님이 오늘 인터뷰한 내용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실시하려던 임상 3상 계획을 두 단계에 나눠 실시하는 것을 변경했다고 밝혔고 1만 명을 대상으로 먼저 자체 개발 중인 T세포에 기반인 DNA 백신, 변이 바이러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1단계에서 증명이 되면 이를 2만 명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너무 큰데 임상 3상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향후 실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고 그래서 1만 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임상 비용이 5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정부가 하반기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니 정부 과제 신청에 자금 부담을 덜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쵸. 9천억 원 이거는 예전에부터 나왔었고 나스닥 상장사 아이앱, 바이오파마, 레졸루트 등 미국 기업 2곳, 코스닥 2곳, 네오 이면특, 제넨바이오, 코넥스 1곳, 툴젠을 비롯해 국내 기업 3곳 등 총 5개 상장사의 지분 매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성 회장은 제넥신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존재해 코로나 백신 개발에만 올인해 지분을 팔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매도 가능한 지분을 적기에 팔고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 네, 이분도 주식을 잘하죠. 주식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코로나 백신 관련 매년 5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기회를 포기한다면 미래의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코로나19의 개발에만 전념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지만 면역항암제, 자궁경부 전암, DNA 백신, 지속형 성장 호르몬 등 임상 2, 3상의 주요 파이프라인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 백신은 그 중에 하나라는 설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메신저 레이버 핵선 백신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전 세계가 백신 접종으로 한숨 돌리고 나면 이제 안전성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며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약간 소름이 끼쳤다니까요. 이거 보고 나서 이거 딱 안전성 하면은 또 제넥신이 생각나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인가 화요일날 뉴스를 봤었거든요. 텔레그램에서 뜨길래. 네. 그래서 미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mRNA 방식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이 30세 이하 젊은 층의 심근염, 심장질환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권고했고 성 회장은 백신과 이상 반응 간 연관성을 알 수 없다는 것이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DNA 백신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아 대안이 될 수 있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강바울 팀장한테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강바울 팀장님이 안전성은 상당히 보장할 수 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내린 결론은, 임상 결과만 좋으면, 무겁지 않고, 가볍게 투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헤비하지 않고 라이트하게 투여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게 조금, 그렇게 좀, 뉴스의 흐름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백신을 좀 보완한 하이브리드 백신 기술을 개발했고 체내 주입된 DNA 백신이 mRNA에 전사되는 과정에서 발현된 mRNA가 자체적으로 복제 및 증폭하게 만들어 적은 양의 DNA로도 충분히 양의 항원,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근데 만약에 이게 가장 베스트는 그러면 그건가요? 이거 플러스잖아요. 지금 플러스인데 DNA는 안전성, mRNA는 효능이잖아요. 지금. 이걸 결합시킨다는 건가? 뉴스는 진짜 좋은 건데, 이게. 뉴스는 진짜 좋은 거거든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다들, 근데 저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있죠? 사실 여기에서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근데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숏을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로 따지면은, 여기 음봉 나온다. 라고 해서, 매도 베팅을 많이 하는 트레이더들이 생깁니다, 사실. 왜냐면은, 이 사이클에 따른 하락, 되돌림, 더 큰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트레이더들이 많거든요. 그게 정석이고요, 사실. 근데, 시장과 반대로 갑자기 여기서 어떤 이슈를 터트리면서 딱 장대 양봉을 터트리면은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또 스탑로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하락 배팅보다는 여기를 뚫어주는 91,300원대? 여기가, 그쵸? 여기가 핵심 매물대이긴 하죠, 여기. 여기죠? 네. 따라붙어서 매매하기도 나쁜 구간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그 HLB 차트만 봅시다, 이거. 둘이 다릅니다. 둘이 달라요. 하는 일, 아니, 좀 있죠. 둘 다 혁신신약 부문인 건 알고 있는데, 보시면은 사실 여기 구간에서 좀 이런 구간이나 아니면은 이런 구간 있죠? 아니면은 이런 구간? 사실 다 그 하락 배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트레이더들이 아 이거 이렇게 하락 이탈했고 추세는 하방이니까 추세는 하방이잖아요. 어떻게 봐도. 그러면은 여기서 되돌림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라고 이제 숏을 베팅을 하죠. 근데 아니면은 이런 구간을 활용해서 하락 배팅이 들어가요. 근데 하락 배팅이 들어갑니다. 근데 안 떨어져. 안 떨어지고 오히려 폭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사이클이 1년에 한 몇 번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 많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사이클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그러니까 선물 거래나 아니면은 다른 그런 마진 거래들을 활용해서 이제 숏 배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배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매도라고 하죠. 공매도. 네, 공매도. 공매도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근데 실제 주체들이 가장 많이 매집을 했던 가격이 이런 데거든요. 주체들이. 그러니까 이 제넥신의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집을 한 구간이 이런 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장대 양봉이 쭉 나와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당연히 하락하겠지 하면은 또 당하는 경우가 또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이거 내가 매도한다는 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아 이거 어떻게 뚫어 생각하면서 아 여기서 그냥 손절하자 아니면은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매도하자 그냥 단타로 그냥 빠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여기를 돌파할 때는 장대 양봉이 가끔씩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 정도로 좀 판단할 것 같아요. 네. 뭐 여기 트렌드 하단에서 지지받았다라고 하면 되니까 사실 차트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왜 안 떨어지지 하다가 이걸 이제 나중에 이걸 이제 봤네 여기가 트렌드 하단이었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저는 여기가 하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단이라고. 근데 매수 받긴 꺼려진다. 이게 뚫었을 때는 역시 이제 세력들의 평단가가 여기 있었고 이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막상 여기 밑에서 놀고 있으면은 쉽진 않아요. 매수 받기는. 결국에는 가장 많은 트레이더들이 매수받길 좋아하는 자리는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아니면 여기서 되돌림 줄 때.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양봉 나온다라고 하면은, 간다, 이제. 이렇게 진입을 한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긴 하죠. 어쨌든 흐름 자체는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서영철 회장님이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셨네요. 향후 로컬 병원에서 접종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소형화와 효대성을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고, K-바이오가 도약하려면 이제는 과거 해온 벤치마킹이 아니라 퓨처마킹이 중요하다면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같은 혁신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미래를 보고 도전하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에서 임상 3상 IND가 제출 이슈가 있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바이오사이언스. 네. 얘네가 3상 IND를 제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근데 제넥시는 조금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이 안전성이라는 게 핵심 키가 될 수도 있다. 네. 결국에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가 그냥 일단은 그냥 백신에 대한 그 코로나가 발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백신이 부각을 받았을 때고 실제 시간은 많이 흘렀죠, 이제 이후로.
백신이랑 코로나가 터졌을 때가 3월달이었으니까 이때 터졌었고, 그리고 나서 그 수혜 기대감에서 이제 올랐고, 지금은 그 실망감, 그러니까 뭐 진척이 안 이루어진다는 실망감을 조정을 받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일단 뭐 이제 다른 데서 화이자에서 첫 번째 백신이 나왔고, 모더나에서 두 번째 백신이 나왔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제 얀센, 이제 노바백스도 나온다 그러고 그러죠 지금. 근데 핵심 여기서 이제 자꾸 그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증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이자 모더나에서 부작용이라든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네,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냥 몇만 명 중에 몇백만 중에 한 명 이렇게 나왔을 텐데, 실제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뭔가 조금 글쎄 이건 뭐 몇만 명이었나? 한번 볼까요 이거 뉴스 좀. 일단 FDA가 공식 확인했다고 합니다. 심장염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FDA에서 공식 확인했다. 25일날. 네. 100만 번당 12.6. 이러면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운이 엄청 안 좋아야 나오는 수치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근데 이런 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첫 번째였죠. 아스트라제네카 실제 제가 아는 제 지인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맞는 분도 계셨고 얀센을 맞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실제 뭐 몸에 두드러기 나는, 얀센 같은 경우는 몸에 두드러기가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이것도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들은 거에 의하면요. 그리고 사진을 봤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봤는데,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두드러기가 조금 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시장에서는, 만약에 DNA 백신의 장점이 안전성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런 모멘텀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내일 분명히 또, 여기서 떨어질 자리인데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아, 그리고, AP투자연구소 그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요. 네,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그 다음에 윈도우 PC 버전이 있어요. 시장의 테마, 급등, 시장 주도주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활용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